최근 전국 곳곳에 내린 폭우를 비롯해 지난 봄 발생한 대형 산불까지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연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주요 일정 중에 하나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국민의 안전이죠. 앞으로는 좀 어떤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국무회의에서도 재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재난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국가의 중요한 책무고 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어요. 네. 특히 이제 다만 아까 국무회의 때는 이제 사회적 재난만 언급이 됐지만 그 자연 재난에 대한 실행력은 아직도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특히 올해 장마철과 같은 때에서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감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전파라든지 대피라든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재 상황을 보면요.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네. 어느 정도 피해가 속출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극한 강우가 발생을 했고요. 예. 특히 그 경상남도에서는 한 10분 정도의 이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뭐 광주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시는 등 전국적으로 한 17명 정도 분이 사망하셨고 특히 네. 가장 큰 이번의 피해의 특징은 인명 피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강우 특성이요. 예전에는 정말 넓은 지역에 강수가 쏟아졌다면 이제는 좁은 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게 강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 기간 예측도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 또는 이제 기후 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굉장히 강해졌고 빈발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도 장마에 대한 시작과 끝을 제대로 이제 언급을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장마 정선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확대가 됐다는 점이고 결국은 이제 기상 관측에 대해서 이제 이음새 없는 관측이 필요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쓰고 있는 수치 모델링 자체가 지금의 기술로서는 한계가 이제 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AI 기술을 좀 접목하는 부분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AI 시대에서 이 재난 예측이라든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적인 재난 관리가 아니라 네. 예방 차원에서의 재난이 발생하기 전, 발생 중, 발생 후로 바뀌게 되고요. 네. 조기 감지가 가능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예. 주민들이나 어떤 재산이나 인명을 줄이기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빠르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골든타임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면 좋을까요? 결국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IoT 기술을 이용한 센서, 드론이나 CCTV를 이용한 영상 분석, 그다음에 빠르게 전파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올 봄에는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가 있거든요.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불 발생 빈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는 건가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기후 온난화가 주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불하면은 봄철, 가을철에서 계절적인 재난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사시사철 발생하는 이제 재난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산림의 구조도 그 역할을 합니다. 침엽수 위주의 이제 조림이 돼 있다 보니까 수관화라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 인력들의 어떤 양성이라든지 전국적인 배치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산림청에 집중되어 있는 산불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 부분들이 아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국토의 63% 거의 70% 가까이가 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결국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산림청이 모든 거를 전국을 다 하겠다라는 그 상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산림청 산하에 지역의 산불센터가 확대가 돼서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불이 난 후에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이제 보상해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 함수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산불에서는 산불 피해 함수라는 게 아직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체계적인 보상 체계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그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꺼짐 사고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결국 보이지 않는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땅 예.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징후도 산살타와는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로 그 공사 중인 곳, 공사 후인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지금 실제 도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AI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AI 기술을 이제 재난에서 활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 예측 부분입니다. 네. 사전 예측을 통해서 언제 태풍이 올라와서 이 태풍이 어느 곳에 피해를 발생시킬지, 홍수가 발생을 하면은 어느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이 피해가 어느 쪽으로 전파될지를 우리가 CCTV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주민의 맞춤형인 상황 정파를 AI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단계별에 대한 재난 대응이 아니라 재난 발생 전, 중, 후로 체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어디서 발생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또 가능하다는 건데 가장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좀 모른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반복되는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네. 이제 재난이 발생하는 곳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국민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국민이 연결이 됐다고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동화가 돼서 스마트하게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결국 그 전까지의 재난은 복구 위주 네. 예방이라고 하지만은 그 예방이 굉장히 그 사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계적 국가적으로 예방 위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회복력을 갖고 있는 재난 인프라, 재난 체계, 재난 제도로 바뀌어야 국민이 반복되는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